멋진 신세계 제13장 태아저장고의 침침한 불빛 속에서 헨리 포스터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오늘 저녁에 축감영화 보러 가겠어요? 레니나는 대답을 하는 대신 머리만 흔들었다. 다른 사람하고 나가기로 했나요? 그는 그의 친구들 가운데 누가 누구와 관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베니토인가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헨리는 그녀의 자줏빛 두 눈에 깃든 피곤함과 번들거리는 결핵성 피부 밑의 창백함과 미소를 짓지 않는 진홍빛 입가에서 슬픔을 봤다. 몸이 불편한 건 아니죠? 그는 그녀가 세상에 몇 안 남은 전염병 중에 혹시 무슨 병에 걸리지나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약간 불안하게 물었다. 또다시 레니나가 고개를 저었다. 어쨌든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게 좋겠어요. 헨리가 말했다. 하루에 의사를 한 번씩만 보면 신경 과민이 없어져요.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격언을 변형시킨 것. 최면 학습으로 터득한 금원을 주입시키는 듯 어깨를 탁 치며 그가 유쾌하게 덧붙여 말했다. 아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임신 대용 정제인지도 몰라요. 그가 권했다. 아니면 초강력 VPS 요법을 받는지요. 격렬한 열정 대치 처리 요법 Violent Patient Surrogate. 아시겠지만 때로는 표준 열정 정제로는 별로. 오, 포드님 맙소사. 침묵을 깨뜨리며 레니나가 앙칼지게 말했다. 입 좀 닥쳐요. 그러더니 그녀는 잠시 방치해뒀던 태아들 쪽으로 돌아섰다. VPS 요법이라니. 울음이 터지려던 참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웃고 말았으리라. 격렬한 열정이라면 이미 넘쳐나서 오히려 골치가 아플 지경이 아니던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사기를 다시 채웠다. 전.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다 그녀는 잠시 헷갈렸다. 포드님, 맙소사. 내가 여기에다 수만 명 주사를 놓았나? 안 놓았나? 그녀는 통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2번이나 주사를 놓는 위험을 무릅쓰진 않겠다고 마음먹고는 줄지어 늘어놓은 다음 유리병으로 옮겨갔다. 그로부터 22년 8개월 4일 후에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알파 마이너스 관리가 무환자에서 트리파노소마증, 트리파노소마시스, 일종의 수면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것은 반세기 만에 처음 벌어진 사고였다. 레니나는 한숨을 지으며 일을 계속했다. 1시간 후에 탈의실에서 페니가 맹렬하게 공박했다. 하지만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녀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게다가 그 이유는 또 뭔가요? 한 남자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난 바로 그 한 남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다른 남자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다고요. 하지만 난 다른 남자들은 원하지 않아요. 거쳐보지 않고서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쳐봤어요. 하지만 몇 명이나요? 격렬하듯 어깨를 추스르며 페니가 물었다. 1명? 2명? 수십 명이요.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조금도 좋지 않았어요. 글쎄요, 인내심이 필요할 거예요. 페니가 타르듯이 말했다. 하지만 이미 스스로 제시한 충고에 대해 그녀의 자신감이 흔들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남자를 생각하지 말아요. 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소마를 먹어요. 소마는 복용하고 있어요. 계속 먹어요. 하지만 그런 틈틈이 난 그 일을 여전히 좋아해요. 난 항상 그 일을 좋아할 거예요. 정 그렇다면 그냥 찾아가서 그 남자를 같이 그래요? 페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원하든 말든 말이에요. 그 남자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꿋꿋하게 나가야죠. 말이야 쉽죠. 절대로 멍청하게 굴면 안 돼요. 행동을 취하라고요. 페니의 목소리가 나팔처럼 울렸는데 그녀는 사춘기에 뱉다 마이너스들에게 저녁 강의를 하는 YWFA 강사 같았다. 그래요. 행동을 취해야죠. 당장요. 지금 하라고요. 난 겁이 나요. 레니나가 말했다. 우선 소마를 반굴에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난 목욕을 해야겠어요. 그녀는 수건을 질질 끌며 나가버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레니나에 관한 얘기를 헬리몰츠에게 해야겠다고 마침내 결심을 선 후 그런 속마음을 한순간도 더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헬렘홀츠가 찾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야만이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당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헬렘홀츠. 문을 여면서 그가 소리쳤다. 문간에는 하얀 아스테이트 공단 셀러복에 둥글고 하얀 모자를 멋을 부려 왼쪽 귀 위로 비스듬히 쓴 레니나가 서 있었다. 오, 마치 누구에게 세게 얻어맞기라도 한 듯 야만인이 말했다. 레니나가 두려움과 어색함을 극복하기에는 반그램으로 충분했다. 안녕하세요, 존. 그녀가 미소를 지으고 말하고는 그를 스쳐 지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기계적으로 문을 닫고 그녀를 따라갔다. 레니나가 자리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날 만나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이로군요, 존.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기쁘지 않냐고요? 야만이는 꾸짖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경건하게 레니나의 손을 잡아 입을 맞췄다. 기쁘지 않냐고요? 당신은 내 심정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사모하는 레니나요. 라고 속삭이고는 말을 계속했다. 진실로 세상에서 비견할 바 없이 가장 고귀한 존재요. 템페스트 3막 1장 48행에서 나폴리 왕의 아들 퍼디난드가 미란다를 이렇게 불렀음. 경의의 극치로군요. 같은 작품 3막 1장 49에서 50행. 그녀는 감미롭고 부드럽게 그에게 미소를 쳤다. 오, 그대는 너무나 완벽하오. 그녀는 입술을 벌린 채 그에게로 몸을 내밀었다. 모든 인간의 가장 좋은 것들만 뽑아서 함께 빚어. 가까이, 그리고 더 가까이. 너무나 완벽하여 비견할 바가 없어요. 템페스트 3막 1장 57에서 60행. 더욱 가까이. 야만인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선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어요. 얼굴을 돌린 채로 그가 말했다. 내 얘기는 내가 당신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만한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전혀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레니나가 만문을 열었지만 말을 채 끝내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짱정스러운 기미가 엿보였다. 사람이 앞으로 몸을 내밀고 입술을 벌린 채로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다가 갑자기 멍청한 바보가 벌떡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기대했던 반응이 없어진 상황에 처한다면 그렇다. 아무리 혈관 속에서 반그램의 소마가 돌고 있더라도 짜증이 나는 게 당연했다. 말파이스에서는 여자한테 사자의 가죽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야만이는 두서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을 때 말입니다. 아니면 늑대 가죽이라도요. 영국에는 사자가 살지 않는데요. 레니나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리고 비록 산다고 해도 보아하니 사람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독가스나 뭐 그런 것으로 사냥을 하겠죠. 갑자기 못마땅해서 경멸하는 어조로 야만인이 덧붙여 말했다. 난 그런 짓은 못하겠어요, 레니나. 그는 어깨를 활짝 펴고 용기를 내어 그녀를 바라봤지만 납득이 안 가서 짜증스러워하며
빤히 쳐다보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당황한 그는 난 무엇이라도 하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점점 더 두서없는 말을 늘어놨다. 당신이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요. 아시겠지만 어떤 운동들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템페스트 3막 1장 1에서 2행을 인용하고 있음. 내가 느끼는 기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마룻바닥이라도 쓸겠어요. 하지만 우린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요. 어리벙벙해진 레니나가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물론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천한 일들을 고귀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 고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진공청소기가 있으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엡실론 반백치들이 그런 기계를 다루죠.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정말이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느냐고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오직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리고 도대체 진공청소기와 사자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리고 또 나를 만나서 기쁜 것하고 사자는 무슨 관계가... 그녀는 점점 더 화가 났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레니나. 그는 거의 절망에 빠진 상태로 말했다. 놀라움과 황홀함으로 내면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피가 레니나의 뺨으로 왈칵 몰렸다. 그거 진담이에요, 존? 하지만 난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무슨 고민에 빠진 듯 주먹을 불끈 쥐고 야만인이 소리쳤다. 때가 되기 전에는... 내 말을 잘 들어봐요, 레니나. 말파이스에선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무엇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짜증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금 그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영원히요. 그들은 영원히 같이 살기로 약속합니다.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군요. 레니나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오래 지속되고 육신이 썩는 것보다 훨씬 빨리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인하여 툴러스와 크레시다 3막 2장 169행. 뭐라고요? 섹스피어의 작품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모든 성스러운 예식과 거룩한 혼례를 제대로 행하기 전에 자네가 그 애의 처녀 매듭을 끊었다가는... 템페스트 4막 1장 16에서 18행으로 프로스페로가 퍼디낸드에게 딸 미란다를 약혼시키며 충고하는 말. 포드님의 이름으로 빌겠는데 존 이치가 닿는 얘기를 해요. 난 당신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처음에는 진공청소기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매듭 얘기를 하는군요. 당신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미치겠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서서 그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달아날까봐 걱정이 되는 이걸 그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봐요. 당신은 정말로 나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잠깐의 침묵이 뒤에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나는 세상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녀가 격분해서 외쳤다. 감정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손목, 살갗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매듭이니 진공청소기니 사자니 해가면서 허튼 소리를 들여놓고 몇 주일씩이나 내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대신의 말이에요. 그녀는 화가 난 듯 그의 손을 뿌리쳐버렸다. 만일 내가 당신을 그토록 좋아하지만 않았다면 난 당신한테 화를 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녀가 두 발로 그의 목을 감았다. 그는 입술에 부드럽게 닿는 그녀의 입술을 느꼈다. 너무나 감미로우면서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하고 짜릿했어. 그는 자기도 모르게 헬리콥터에서 보낸 3주일의 포옹이 머리에 떠올랐다. 오... 입체 시각적인 금발 여인의 모습과 실제보다도 더 실감났던 아프리카 흑인 공포,
공포. 그는 몸을 빼내려고 했지만 레니나가 더욱 꽉 껴안았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를 쳐다보려고 얼굴을 뒤로 젖히면서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이 부드럽게 꾸짖었다. 아무리 어두운 굴속이나 아무리 기회가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가 시적으로 우렁차게 울렸다.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아무리 강렬히 유혹할지라도 욕정으로 내 명예를 녹이지는 못할지니. 템페스트 사막 1장 27에서 30행. 퍼니랜드가 미란다에게 충실한 인간이 되겠다고 프로스페로에게 약속하는 말. 절대로 그는 결심했다.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녀가 말했다. 난 당신을 너무나 원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역시 나를 원했다면 왜 그러지 않았나요? 하지만 레니나, 그가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그녀가 누파를 풀고는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는 레니나가 무한의 암시를 눈치챈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하얀 에나멜 단티형 허리띠를 풀어 조심스럽게 의자의 등받이에 걸쳐놓자 그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의심이 듣기 시작했다. 레니나! 그가 불안하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목 뒤로 손을 가져가더니 뒷벌을 기게 수직으로 끌어내렸다. 하얀 세일러복 블라우스가 양쪽으로 벌어졌다. 그의 의심은 너무나도 확고히 현실로 굳어졌다. 레니나, 뭐하는 거예요? 주르륵. 그녀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나팔바지를 벗었다. 지퍼가 달린 속옷은 조개처럼 연한 분홍빛이었다. 합창원 대원장이 준 황금 T형 목걸이가 그녀의 가슴에서 늘어졌다. 장살들 사이로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젖꼭지들이. 아테네의 유명한 염세주의자를 주인공으로 한 셰익스피어의 희곡 아테네의 티몬 사막 3장 115에서 116행에서 티몬이 여자에 대해 경고를 하는 말. 노래를 부르는 듯 우렁차게 울리는 마법의 어휘들은 그녀를 더욱 위험하고 유혹적인 여자처럼 느끼게 했다. 부드러우면서도 얼마나 날카롭게 찌르고 이성을 뚫고 들어가며 확고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가. 지극히 굳센 맹세라 할지라도 피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 더 절제하지 않으면. 템페스트 사막 1장 58에서 59행. 프로스페로가 퍼디낸드에게 충고하는 말. 지퍼가 주르륵. 둥그런 분홍빛 젖가슴이 발끈하게 갈라놓은 사과처럼 양쪽으로 벌어졌다. 두 팔이 꿈틀거리고 처음에는 오른발 그리고는 왼발을 들어 올렸다. 지퍼가 달린 속옷이 바람이 빠져 생명을 잃은 듯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얗고 동그란 모자를 멋을 부려 비스듬히 쓰고 구두와 양말을 그대로 신은 채 그녀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나의 사랑. 진작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녀가 두 팔을 내밀었다. 하지만 야만이는 덩달아 나의 사랑을 부르면서 마주 두 팔을 내미는 대신에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마치 무슨 위험한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겁을 주어 쫓아버리려는 듯 그녀에게 손을 휘저었다. 내 발자국 뒤로 물러선 그는 벽에 막혀 꼼짝도 못하게 됐다. 사랑하는 당신! 레니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몸을 밀착시켜봤다. 나를 껴안아 주세요. 그녀가 요구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안아줘요, 당신. 그녀 역시 시를 읊을 줄 알았고 북처럼 우렁찬 마법의 어휘들로 노래할 줄 알았다. 키스해줘요. 그녀는 눈을 감고 졸린 듯한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키스를 해줘요. 껴안아줘요. 당신, 포근하게. 야만이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손을 어깨에서 떼어내고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왈칵 밀어냈다. 그러면 아파요. 그러면 그러더니 레니나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공포가 아픔을 잊게 만들었다. 눈을 뜬 그녀는 그의 얼굴이 아니라 광적이고 형언할 수 없는 격려 때문에 일그러지고 경혈을 일으키는 무서운 그 낯선 사람의 얼굴을 봤다. 겁이 덜컥 난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왜 그래요, 존? 그는 대답을 하는 대신 광기에 찬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기만 했다. 그녀의 손목을 잡은 두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그녀는 소름 끼치게 그가 이를 가는 소리를 얼핏 들었다. 왜 그래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그녀의 비명에 정신이 들기라도 한데 그는 어깨를 움켜잡고 그녀를 흔들었다. 더러운 개짓! 그가 소리쳤다. 창녀 같으니라고. 뻔뻔스런 개집녀. 오,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가 흔들어대는 바람에 괴이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예언했다. 더러운 창녀! 제발요. 저주받을 창녀 같으니라고. 육설보라는 차라리 1g이 더 좋다는 그녀가 말했다. 야만이 어찌나 세차게 떠밀었는지 그녀는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어서 가요. 험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굽어보며 그가 소리쳤다. 내 눈앞에 얼른 사라지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말겠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어버렸다. 레니나는 얼굴을 가리려고 손을 들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어서 가요. 어서! 그녀는 한 팔을 여전히 지켜든 채 겁에 질린 눈으로 그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직도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가리면서 욕실로 달려왔다. 그녀가 빨리 나가도록 재촉하느라 세차게 후려갈기는 소리가 마치 총성 같았다. 아! 레니나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욕실로 들어가 얌전하게 문을 잠근 후에야 그녀는 상처를 살펴볼 여유가 생겼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거울에 등을 비춰봤다. 왼쪽 어깨 너머로 보니 진주 빛깔의 살, 활짝 편 손자국이 진홍빛으로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그녀는 상처난 자국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바깥 다른 방에서는 야만인이 마술적인 어휘들의 음악과 부스리에 맞춰 행군하고 또 행군하듯 성큼성큼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굴뚝새도 그러하고 자그마한 똥파리도 내 눈앞에서 세격을 부리는 듯다. 리어왕 사막 6장 114에서 115행 리어왕의 대사. 오이들이 귀 속에서 요란하게 울리자 그는 빛을 뜯던 기분이 들었다. 쪽제비나 더러운 말도 그토록 극선스러운 탐욕으로 덤비지는 아니한다. 위쪽은 여자이들, 허리 밑으로는 켄타우로스로다. 허리띠까지는 신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그 밑은 모두 악마의 차지다. 거기엔 지옥이 있고 암흑이 있고 이글이글 타오르며 악취를 풍기고 집어삼키는 유황 구덩이가 있으니 됐대. 더럽구나 더러워. 내 상상력을 감미롭게 만들고 싶으니 착한 약재사여 사양을 조금만 나에게 다오. 리어왕 사막 6장 124에서 133행 리어왕의 대사. 전! 그녀가 욕실에서 비위를 맞추려고 눈치를 살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렀다. 전! 오 독초같은 그대여,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움이여. 향기가 감미로워서 그대 앞에서는 감각이 아프구나. 오셀로 사막 2장 77에서 79행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에게 하는 말. 이 훌륭한 책은 창녀라는 말을 써넣기 위해서 쓰였더냐. 같은 장면 80에서 83행 그래서 하늘도 코를 막고. 같은 장면 88행 하지만 레니나의 보드라운 몸에서 향내를 풍기던 봄가루가 그의 상의에 하얗게 물었기에 그녀의 향기가 아직도 그의 주변에 서려 있었다. 뻔뻔스러운 환양년, 뻔뻔스러운 환양년. impudent strumpet이라는 말은 오셀로의 사막 2장 92행에 나오는 표현인데 셰익스피어가 즐겨 쓰는 말. 뻔뻔스러운 환양년,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운율이 저절로 되풀이되고 되었다. 뻔뻔스러운. 내 옷 좀 주겠어요? 그는 나팔바지와 블라우스, 지퍼가 달린 속옷을 집어들었다. 열어요. 문을 발로 차면서 그가 명령했다. 싫어요. 열지 않겠어요.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녀가 저항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당신한테 건네주죠? 문 위에 있는 통풍구로 밀어 넣으세요. 그는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는 다시금 불안하게 방 안에서 서성거렸다.
뻔뻔스러운 환영년, 엉덩이가 투실투실하고 손가락이 감자 같은 환락의 악마가. 트로일러스와 크래시다. 오마기장 55에서 56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엉덩이가 투실투실하고 손가락이 감자 같은 악마. 왜 그래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멜서스 허리띠 좀 갖다 주겠어요? 레니나는 자리에 앉아 다른 방에서 나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서성거릴지, 그가 아파트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그의 광층이 가라앉도록 기다린 다음에 욕실 문을 열고 얼른 달려가서 허리띠를 집어도 될지 궁금했다. 그녀의 불안한 추측들은 다른 방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 때문에 중단됐다. 서성거리던 발소리가 갑자기 그쳤다. 대화를 나누는 야만인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네, 바로 전데요. 네, 제가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제가 야만인이라고요. 뭐라고요? 누가 아프다고요? 그야 물론 관심이 있죠. 하지만 심한가요? 정말로 상태가 나쁘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가겠습니다. 지금은 방에 있지 않다고요? 어디로 데리고 갔나요? 하나님 맙소사. 주소가 어떻게 되죠? 파크레인 거리 3번지, 그게 주소인가요? 3번지요? 감사합니다. 레니나는 수화기를 놓는 짤가락 소리와 황급히 달려나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문이 쾅 닫히고 침묵이 흘렀다. 그가 정말로 나갔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빠끔히 열어 내다보고는 방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용기를 얻어 문을 조금 더 연 다음에 머리를 완전히 바깥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발돋움을 한 채 방으로 들어가서 심하게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몇 초 동안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다가 앞문으로 달려가 살그머니 빠져나온 뒤 문을 쾅 닫고 도망쳤다. 승강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갈 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마음이 놓였다. 18.